내려가서 굴뚝을 보니까 진짜 금이 너무 심하게 간 거예요. 곧 떨어질 정도로요. 겁을 먹은 상태에서 저는 출근을 한 거예요. 뭐 50%까지 지원 문구만 해도 신청 자체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음식을 하신 분들이 공사로까지 무료를 시키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글로벌 허브 도시를 꿈꾸는 부산이지만 안전은 전국 꼴찌 수준입니다. 화재, 자살은 최하위 등급이고 지진에도 대책이 없습니다. 부산의 안전지수가 8개 특광역시 중에 최하위권에 속한다. 원인이 뭡니까 도대체? 우선 행안부에서 이제 매년 12월에 전국의 지역 안전 관리 지수를 발표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부산 같은 경우는 뭐 20년부터 제가 자료를 보아왔습니다만 뭐 4년여 이상 동안 계속해서 특광역시 중에서는 안전관리 지수가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역 안전관리 지수는 교통사고와 화재 그리고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렇게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직접적인 사망자 수로 이제 가중치가 50% 이상 반영이 되어서 집계가 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여러 재난과 안전에 대한 문제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많다라는 점 그리고 발생자 수가 많다라는 점으로 이제 보아야 되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가 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지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떤 요소 한번 좀 정리를 우리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그 앞서 설명한 네네. 것처럼 뭐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자살 이렇게 6개 항목에 대해서 점수를 이렇게 네네. 채점을 합니다. 네. 그런데 1점을 받으면 잘 되고 있는 거고요. 네. 5점에 가까우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부산은 자살과 화재에서 5점을 받았습니다. 자살과 화재. 네, 그러니까 자살이 아주 많고 화재가 빈번하다는 거죠. 의외네요. 그 중에서도 네네. 원도심에 네. 쏠려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뭐 중구나 네. 서구나 동구에 이런 현상들이 쏠려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 노후 주택들 또 빈집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방치되고 있는 개소들에서 이렇게 화재가 나는 것이 많다라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또 자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노년층이 많이 사는 곳. 네. 그곳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야당 의원께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주셨고 또 의회에서도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저는 집행부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또 빨리 반응을 하는 것도 정말 시민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좀 총력을 다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항목으로만 접근을 해버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뭐 당장 22년과만 비교를 해드려도 부산광역시는 22년에는 공동 6위 그리고 공동 6위, 23년에는 단독 8위입니다. 아이고, 이게 참 지수 헛웃음이 점수에서 나오네요. 네네. 5점을 가지고 가는 항목도 굉장히 많지만 4점인 항목들도 많다라는 것이고 1등급이 없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뼈아프게 1등급이 생각을 아예 해왔습니다. 없는 거예요, 부산은? 네, 그렇게 돼서 교통사고에 대한 부분이 22년에 비교하면 23년 같은 경우는 2에서 4등급으로 또 떨어지기도 했고 이제 굉장히 지금 각 항목별로 전혀 전략적인 관리나 취약 부분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지점에서 무엇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지역안전관리 지수가 4년 연속 최하위입니다. 그러면 네.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아주 큰 재난이나 인지사고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민분들께서 아직까지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지만 사실상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소형 사고가 있고 네. 300번의 사소한 징후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일례로 이번에 영도고가교 같은 경우에서는 갓길 부분에 안전 D등급을 받았습니다. 네. 영도고가교는 이제 준공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첫 정밀안전 점검에서 발견된 징후인데요. 그렇다면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할 테지만 설계부터 행정적인 절차까지 따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고민을 한다고 하면 내년이 되어서야만 이 보수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적인 부분과 그리고 일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더해서 이제 노후 건물이나 노후 시설물에 대한 것도 별도 안전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산은 재난 지도가 침수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애가 발생하면 아예 접속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처럼 해저드 맵이라고 해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동시에 접속할 수 있고 침수뿐만 아니라 홍수, 토사, 재해 등 지역의 위험도가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시스템적으로도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의회에서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 서 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또 시의 대응은 굉장히 좀 옳지 않고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화재의 위험한 개소들을 선별해서 철거 지원 사업을 주도하고 있고요. 네. 또 그리고 뭐 스프링쿨러라든지 소방시설들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정말 이 힘든 지역들은 또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는 우리 결핵협회와 이 협조해 가면서 감염병을 막기도 하고 또 침례병원이나 서부산의료원을 지으면서 우리 의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도 하고 내진 보강도 계속해 나가고 있고 싱크홀 같은 경우도 상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좋은 촉도를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해서 총력을 다해서 보강은 하되 잘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저는 옳을 것이다라고 한 가지 봅니다. 궁금한 거는 이 안전에 대한 책임이 시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도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도 지금? 이제 뭐 네. 재난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내진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도 최근에 지적이 되어 왔었고 이제 구와 시 그리고 결국 중앙부처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지자체가 이 부분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책무가 우리 시민의 안전과 그렇죠. 생명을 지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산시는 올해 3억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국제안전도시 3차 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인정을. 네, 네네. 국내에서 지수가 최하위 꼴등에 있는데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인증을 받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해서 뭐 300억 상당의 안전체험관 설립 계획도 발표를 했는데 해양안전체험관은 설립이 되고 있다가 운영비 문제, 설립에 대한 계획이 있다가 운영비에 대한 문제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로 안전에 대한 교육도 그리고 예방도 대응, 복구에 대한 부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즉각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과 여력과 그게 남아 있으면 내적으로 뭔가 좀 더 치밀하고 잘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인정서를 따오려고 한다. 이제 이런 비난점, 비판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 수치에 대한 문제, 인증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거론이 되는데 저는 조금 야당 인사들에게 조금 불만 가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 좋은 수치를 받는 것, 뭐 국제 우리 네네, 랭킹이라든지 인증센터에서. 또 살기 좋은 도시 랭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왔을 때는 그 신빙성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시고요. 또 이렇게 좋지 않은 지표를 받아오면은 좀 이때다 싶어서 막 공격하는 좀 그런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우리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물며 이제 지진 같은 문제도 우리가 팩트만 보면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 그리고 우리 관공서 건물들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 재난대책본부도 지금 내진 설계가 안 돼 있다. 아주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아주 옛날에. 되어 네네. 있지 않은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시기가 도래하면 내진 보강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민들께서 좀 오해는 없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지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있어서 아직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포항에서도 지진이 있었고 최근에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에서 지진이 안전하도록 좀 부산시에서 관리를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가장 근거리에서 네. 지진이 있어가지고요. 예. 못 느낀 분도 있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지진 대책은 정말 부산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부산시가 그래서 22일부터 집중안전 점검을 실시한다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노후 고위험시설 1,219곳을 대상으로 60일간 진행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생활안전의 등급을 좀 높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이제 국민들이나 시민분들께서 이제 어느 정도 제보를 하시면서 네. 실제로 필요한 안전에 대한 대책과 그 순간적으로 인프라적으로 제공이
제공이 되는 부분은 설치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량이나 항만, 터널, 댐과 같은 일종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은 정밀 안전 점검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예방이나 그리고 훨씬 더 큰 재앙을 막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관리가 좀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요. 보수 설계나 행정 절차에 대해서 조금 더 긴급하고 시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부분을 먼저 챙겨야 된다고 보입니다.